공포, 일본 괴담, 부적의 집. 약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드디어 최근 완결이 난 이야기가 있어서 써봅니다. 영감영인 제가 유일하게 맛본 영적인 체험입니다. 히로시마현 FC 모 마을, 그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만한 유명한 장소가 있다. 부적의 집이라 불리던 그 장소에는 이름대로 무수히 많은 부적이 붙어있는 집이 있다. 헛소문 투성이인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을 방문한 대학교 친구는 거의 전원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인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 집 주변에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있었어. 그래서 반 장난삼아서 안개에 소금을 던져보니까 갑자기 확 하고 안개가 갈라지는 거야. 엄청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도망쳤음. 아무래도 이상할 정도로 령이 모여드는 장소인 모양이었고, 보이는 사람에 의하면 부적에 막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령들이 기웃대고 있다고 한다. 위의 친구가 해준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 영감이 없는데도 보였어. 영감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였다. 어느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적의 집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친한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 친구 S는 대단히 들떠 있었다. 지금 바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태어날 적부터 그 지방에 살았던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는 고교 시절에 가본 적이 있던 모양이지만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타 지방에서 온 S는 특히나 들떠 보였다. 이야기를 꺼낸 뒤 조금 무서워져서 후회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야, 거기 진짜로 위험하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알아놓은 녀석이라든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던 녀석이 흔하다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쫄기는. 야, 나 영감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흔하게 귀신 같은 거 보기도 했었다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령한테 있는 힘껏 호통쳐줄 거야. 나는 내심 이 자식 진짜 바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위험한 령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널 먼저 도망시켜준다니까 라는 말을 듣고 평소 겁이 없고 기가 센 S가 같이 간다는 사실에 부적의 집에 가는 것에 승낙해버리고 말았다. 시간은 약 23시쯤. 심령 스팟에 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적의 집을 향하는 산길이 꽤 깊어서 어둡다는 것만으로도 꽤 분위기가 있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야, 역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같은 소리나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선배 커플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 이미 경험이 있다는 선배 커플들은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나 왜 그러세요? 선배,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내리기 싫대. 나도 여기 있을래. S. 에이,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볼 수 있는 만큼 보러 가자고요. 선배. 아니야. 정말로 됐어. 너희 둘이 다녀와. 뭘 그렇게 쫄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라면 저한테 맡겨달라고요. 시끄러워. 너네 둘이 가.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잖아. 거의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서둘러 분위기를 정리하고 마지못해 둘이서 가게 되었다. 진짜 뭐냐? 분명히 그 두 사람 차 안에서 야한 짓이라도 할 생각일걸? 야, 이런 데서 그런 걸 할 리가 있냐? 그보다 너 선배한테 너무 오버했어. 돌아가면 창문 졸라 두들겨서 놀래켜줄 거임. 하도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던 것도 있지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바리게이트에 놀라 멈춰서 버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건가? 이곳부터 땡땡시 보유 지구이므로 출입을 금지함. 가시철조망까지 쳐놓은 바리케이트였다. 이걸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산을 벗어나 철조망이 끊긴 곳을 넘은 후 다시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간 순간 갑자기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쨌든 공기가 변했다는 것은 나도 알 정도였다. 긴장해서 말없이 걸어가는 나. 반대로 S는 주변을 두리번대면서 거기에 하나 있네. 저기에도 있어. 변함없이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것보다 부적의 집에는 더미가 있다라는 말을 전부터 들어왔었다. 학교 친구의 말로는 저 산길 따라가다 보면 일단 하얀 집 한 채를 맞닥뜨리게 되거든. 근데 그 집은 그냥 방치된 지 오래된 평범한 민가고 그 집 옆 언덕에 있는 길 같은 게 있어. 거길 따라가면 바로 부적의 집에 도착할 수 있어. 가끔 그 일반 민가를 부적의 집으로 착각하고는 그대로 돌아가버리는 녀석도 있어. 그리고 그 더미집은 정말로 있었다. S에게 더미집 이야기를 확실히 해뒀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모두 침착하게 집 옆의 길을 가리켰다. 거기서 S가 잠깐만 기다려봐. 담뱃불 좀 붙이자 라며 멈춰섰다. 불이 잘 붙지 않는다. 멍청이 하얀 집을 보고 있던 나는 여기도 꽤 분위기 있네 라며 하얀 집에 다가갔다. 어째선지 그 일반 민가에도 주변을 체인으로 막아두고 있었다. 특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내가 체인을 넘어가려 하자 야! S가 나를 불러세웠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S가 담배를 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던 나는 S의 시선이 내 쪽이 아니라 내 등 뒤를 향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등 근육이 얼어붙듯이 차갑게 느껴진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바로 S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눈치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S가 하고 엄청 큰 비명을 내지르며 지금까지 온 길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큰 목소리 덕에 나도 정신이 들어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산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절망적인 공포감까지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라는 건 딱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을 기억한다. 가까스로 산길을 지나 일반 도로로 진입한 우리는 엄청난 기세로 차에 뛰어들어갔다. 차에 들어가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선배가 물어왔다. 야, 너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고 똑바로 대답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어쨌든 빨리 여기서 나가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장소에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 내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선배도 바로 차를 급발진시켰다. 잠시 동안 침묵의 드라이브가 이어졌다. 그저 선배 여자친구가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등을 강하게 팡팡 하고 얻어맞았다. 놀라서 옆을 보니 만면에 미소를 띤 S의 얼굴이 보였다. 재밌었음?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솔직히 S놈을 때려눕히고 싶었지만 분노 이상으로 안도감, 해방감이 넘쳐 흘러서 단숨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선배도 상황을 이해한 모양인지 S 너 임마 하고 백미러 너머로 S를 흘겨보고 있었다. 이 녀석은 정말 최악이다. 이 녀석과는 두 번 다시 심령 스팟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다행이다. 선배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다혈질인 성격인데도 S를 혼내기는커녕 여자친구를 달래주고만 있었다. 모두가 진정한 차 안은 단숨에 분위기가 밝아져서 S가 아까 그 상황을 재현해 보이면서 마을로 돌아갈 즈음에는 처음과 같이 낄낄대는 분위기였다. 마침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하자 선배가 마실 거라도 살까라고 말한 그때였다. 쿵! 선배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클렉슨을 울렸다. 뭐야? 방금 뭐였어? 선배 여친. 일단 편의점으로 가자. 뒤에 있는 차한테 미안하잖아. 나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타라도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한참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자동차가 편의점에 있는 곳으로 진입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려 시동을 확인해봤지만 움푹 패인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를 비춰보아도 상처가 난 흔적은 없었다. 선배, 이상하네. 분명히 뭐가 떨어졌는데.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차 주변이나 근처 도로를 얼쩡대고 있으니 S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차로 돌아와 S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입을 다물고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강하게 어깨를 흔들며 야, 왜 그래 너? 라고 소리 질렀다. S는 쉰 목소리로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S의 한마디에 난 평정을 잃고 말았다. 따라오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S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선배의 여자친구도 울기 시작했다. 어쨌든 진정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마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엄청 위험했어 그곳. 바리케이트가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서 일부러 산 밖으로 돌아 나갔잖아. 그때 왜 그랬냐면 철조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리케이트 바로 너머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런 거였어. 너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하면 조금 모양 빠지잖아. 바리케이트를 넘어갔어도 령이 완전 우글우글했었어. 산속이나 산길에도 서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었어. 더미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긴 정말로 령이 없었어. 그때서야 안심이 돼서 담배라도 피우자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불을 붙이는 사이에 네가 어디 가는 것 같길래 네 쪽을 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머리가 긴 여자가. 체인을 넘어가려는 널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떻게든 널 불러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어. 네가 날 돌아봤을 땐 그 여자가 널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잘 생각이 안 나. 무의식 중에 차까지 도망쳐와서 아래만 내려다본 채로 덜덜 떨고 있었어. 너도 바로 차로 돌아왔는데 무서워서 네 쪽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내 시야에도 네 발목까지 늘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어떻게든 되라 하라고 생각해서 네 등짝을 있는 힘껏 때린 거야.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여자는 없었어. 걔는 잘 알지? 나 완전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S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내어 S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까 차에서 난 소리는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S. 아마도 눈에 보이는 다른 녀석으로 갈아탄 건지 네 등을 때린 게 잘못인 건지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울 같은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S는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선배가 걱정해줬지만 S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집을 부렸다. S가 홀로 자취하는 걸 알고 걱정이 된 나는 S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무진장 무서웠지만 S의 아파트에 돌아온 우리는 술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사둔 술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잠들고 말았다.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금방 의식이 흐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면대가 있는 쪽에서 으악 하고 무언가를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세면대에 가보니 S가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고 있었다. 괜찮아? S! 정신 차려 S! 나는 소리치면서 무의식적으로 S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었다. 하지만 변기 안을 본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S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흐려질 것 같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미친듯이 S의 등을 때렸다. 야 장난하지 마! 야 이 새끼야! 울면서 S의 등을 때리고만 있었다. 자던 중이라 약하게 켜놓은 방의 전등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리고 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락해둔 구급차가 도착하고 옮겨진 S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을 향했다. S의 의식은 이미 없었지만 내 옷을 꽉 쥔 채로 놓지 않고 있었다. S가 구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S의 성대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저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며 사정을 물어왔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 S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S의 병문안을 갔지만 성대 치료 중이었던 S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종이에 글을 적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해서 그렇게 긴 대화는 할 수 없었다. 물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니 S가 없었다. 물어보니 어제 퇴원했다라는 것 같았다. 연락 정도는 해두지라고 생각하며 S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메일을 보냈다. 통신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S는 메일 주소를 바꿨다고 한다. 나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해봤지만 번호 자체도 바뀌어 있었다. 어쨌든 학교에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S는 오지 않았다. 나쁜 예감이 적중했다. S가 대학을 관둔 것이다. 총무과에 S의 고향의 번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를 관둔 학생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 완전히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그 뒤 약 2년간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S를 만나는 일은 없었다. 후일담. 최근 S와 재회했다. 같은 클럽 내 후배가 S와 같은 고향인 걸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후배에게 무리해서 졸라 저저번 주 토요일 S의 고향까지 안내받았다. 중학생 시절까지 S와 자주 어울려 놀았다던 그 후배는 S의 자택까지 알고 있어서 조금 강제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꽤 전부터 S가 걱정돼 죽을 것만 같았던 난 S의 자택을 방문했다. 명랑한 분위기에 키가 작은 활발한 느낌의 S의 어머니께서 나오셨다. 사정을 설명하니 좀 놀라신 것 같았지만 금방 S를 불러주셨다. 현관까지 S가 나왔다. 중처럼 빡빡 민 머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어서 와라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결면 적은 듯이 말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S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묘하게 긴장해서 서먹한 대화였지만 S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 폭풍 수면 중인 내 옆에서 계속 잠들지 못하던 S. 잠들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S는 강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아침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늦은 밤 갑자기 추워진 S는 이불을 꺼내기 위해 벽장을 열었다.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다. S가 리액션을 보일 틈도 없이 그 여자는 S에게 겹쳐왔다. 그때부터 의식이 흐릿했다고 한다. 정신 차려보니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으액! 으액! 하고 토하고 있었다고 하며 그때 S는 본능적으로 이물질을 토해내려고 했던 걸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뿐이었고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각오했다고 한다. 이제 토하려는 의식과는 상관없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등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계속 부르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퇴원한 것인가? 연락수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의사의 말로는 전공이 아니다라는 모양이었다. 성대는 거의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S의 의식 문제, 정신적인 상처 때문이라고 곧 제 관할 바뀝니다라고 선고받았다고 한다. S의 어머니는 상담소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갈 것을 원했지만 S는 퇴원 후 대학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부모님이 데리러 와주셔서 S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반 정도는 미친 상태였지. 그래도 무슨 짓을 하든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치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 여자는 매일같이 꿈에 나타났다. 전에는 없었던 몽유병 증세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자 생각했다고 한다. 연락수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지만 나는 S가 모든 것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S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큰 절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절에 도착한 S는 주지스님의 뜻에 의해 본당까지 안내받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목소리를 낼 수 없던 S는 종이와 펜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도중에 펜이 멈추었다. 그렇게나 의식이 또렷한 와중에 거기다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가위 눌림을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S가 괴로워하기 시작하자 주지스님과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불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수명의 사람이 타박타박 걷는 말소리, 경소리나 금소금을 잠깐 듣다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절 손님방에 누워있었고 주지스님과 부모님이 곁에 계셨다고 한다. 주지스님이 이야기하길 특히나 강한 원념을 가진 영으로 평범하게 쓰인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침식해오고 있었고 S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로 위험했을 것이란 이야기였다. 주지스님은 워낙에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이런 걸 썼습니다 라며 목조 부처님을 보여주었다. 대역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모양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인형이었지만 S에게는 매우 성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S가 목소리를 잃은 것도 의미가 있던 모양이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다고 하며 령이 모체를 지배하기 위해 그 힘을 빼앗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얼령과 령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불제를 마치고도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S를 보고 부모님이 걱정했으나 주지스님 왈 이제 괜찮습니다. 식사 잘하면서 며칠 쉬면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했다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점점 목소리는 회복해갔고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얼마 후 S는 파견업체에 근무하며 무사히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이상 한참 길게 적었습니다만 이게 제가 겪은 영체험의 모든 것입니다. S는 불죄를 받은 후 그 여자는 물론이고 단 한 번도 영을 보지 않았다고 하며 영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역을 해준 부처님 상에게 그 힘까지 봉인되어 버린 걸까요? 아무튼 정말로 위험한 심령 스팟에는 반장난으로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이세계의 존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적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 쪽에는 비켜서 가려고 했고 도망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자면 어릴 때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래 아이들과 또는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형들이나 동생들도 같이 몰려다니면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완전 어릴 때는. 그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어떤 아파트 동 하나와 다른 동 사이에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엄청나게 오래된 연식과 모델의 자동차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서 항상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에는 없었던 보도블럭 벽돌 있죠? 빨간색 벽돌인지 뭐 분홍색인지 회색인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양이 나와 있는 보도블럭 회색깔 벽돌을 누군가가 그 차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워낙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자동차이다 보니까 낙후했던 것은 물론이고 엄청 으스스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벽돌 때문에 앞유리창에 막 금이 가고 좀 더 괴기스러운 모양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왜 남자애들 어릴 때 보면은 호기심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용담을 얻고 싶었는지 다 같이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가기로 하기 전까지도 저는 고민했어요. 아, 그거 너무 무서운데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나도 그래도 거기 갔다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러다가 귀신 보면 어떡해. 이러면서 반대파였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겁이 많아서 반대하던 친구 딱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자 하면서 다 같이 한 7명 정도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지 말자고 했던 저하고 같이 말리던 또 한 명의 친구 둘이 가장 먼저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구경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죠. 가서 그 벽돌이 이제 유리창을 깨고 앞 보닛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벽돌 모양의 주황색 빛으로 심하게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비가 왔었는지.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그걸 보고 소리를 쳤어요. 귀신의 피다! 라고. 그래서 다 같이 놀라서 으악! 하면서 삽시간에 도망을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만큼 저는 무서운 거를 참 어려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살면서 귀신을 보거나 체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덕인지 그런 쪽은 안 가려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에 나오는 도적의 집에 일부러 갔던 이 친구들은 사실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심령 스팟이나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 가보고 싶으실 때에는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섭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마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엄청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혹시나 어릴 때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말 무섭고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또는 무설탕 카페에 남겨주셔서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